금요일 저녁 6시, 퇴근 버스 안에서 한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게임을 뭘 할지, 어떤 게임을 이어서 할지, 냉장고에 치킨 시킬 때 같이 먹을 맥주가 있었는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했을 때 슬쩍 빠진 건 미안하지만 솔직히 지금 이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토요일에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 보면서 뒹굴거릴 생각이고 일요일에는 밀린 넷플릭스 정주행할 계획입니다. 누가 보면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남자는 한 주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집돌이의 머릿속을 심리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는 남자들은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나랑 같이 뭐 좀 하자. 게임 그만하고 나 좀 봐? 그러면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다가 겨우 주말인데 좀 쉬면 안 되나?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가? 여기서 남녀 간의 거대한 심리적 간극이 시작됩니다. 존 그레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그레이 박사는 남자의 동굴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걸 동굴에 들어간다고 표현했죠.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화하고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조용히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거나 뭔가에 몰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에 빠지는 것도 다 이 맥락이에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차이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수준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남자의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고객 응대하고 회의하고 나면 테스토스테론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남자가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테스토스테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테스토스테론은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다시 올라갑니다. 반대로 관계 중심적인 활동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게임을 하거나 혼자 뭔가에 빠져 있는 건 단순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중인 거예요. 여자친구나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 얘기 좀 해봐. 주말에 뭐 할지 같이 계획 세우자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직 충전도 안 됐는데 또 에너지를 쓰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도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도파민을 많이 얻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성향의 남자들, 특히 집돌이들은 도파민보다 아세틸콜린에 더 의존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활동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게임에 몰입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을 때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집돌이 남자에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하는 건 그의 뇌가 원하는 보상 체계와 정반대의 것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는 건 당신과의 관계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배터리가 방전됐으니 충전하겠다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충분히 충전된 남자가 당신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대화하고 데이트하면 짜증만 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남자의 동굴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나 아버지여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SNS에서는 멋진 삶을 보여줘야 하고,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욱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진 거예요. 맨케이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남자의 동굴이라는 뜻인데 집안에 남자만의 방이나 공간을 만드는 문화를 말합니다. 거실은 가족 공용 공간이지만 지하실이나 다용도실을 개조해서 게임기 놓고 대형 TV 설치하고 맥주 냉장고 두고 남자만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문화인데 한국에서도 요즘 서재나 게임방을 따로 꾸미는 남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샘 고슬링은 이런 공간이 남자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말합니다. 집의 대부분은 여자가 인테리어하고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는 그 공간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 없이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서 남자는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포스터 붙이고 피규어 진열하고 게임기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뇌과학적인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돌봄 행동을 하고 유대를 강화하려 합니다. 반면 남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투쟁 도피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현대사회에서 대놓고 싸우거나 도망갈 수 없으니 그 에너지가 혼자만의 공간으로 후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뇌의 연결성 자체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의 뇌는 좌우 반구 사이의 연결이 더 활발해서 감정과 언어가 잘 연동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능숙하고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반면 남자의 뇌는 앞뒤 연결이 더 발달해서 인지와 행동이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 행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뭔가 만들거나 가만히 앉아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남자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 아닌 거죠. 이제 집돌이 남자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금요일 저녁, 그는 집에 도착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배달 앱을 켜고 좋아하는 음식을 시킵니다. 게임기를 켜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맥주 한 캔 따고 화면을 보면서 먹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고요? 아무도 그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그는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뭔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하나도 됩니다. 그냥 존재해도 됩니다. 이 자유가 주는 해방감은 남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보상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몇 시인지 확인하고 더 자도 되겠다 싶으면 다시 눕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평일에는 알람이 지배하지만 주말에는 내가 지배합니다. 일어나서 브런치를 해먹거나 시켜먹고 밀린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를 찾아보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시간비라고 하겠지만 그에게는 자기 개발의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기만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오후에는 게임을 합니다. 요즘 빠져있는 게임의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집돌이라고 해서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에서 팀원들과 협력하고 디스코드에서 음성 채팅하면서 농담을 나눕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 집돌이의 특징이에요.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선택적 연결입니다. 일요일이 되면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충전된 남자는 슬슬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돌아옵니다.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남자의 고무줄 현상이에요. 그레이 박사가 설명한 개념인데요. 남자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동굴에 들어갔다가 충분히 충전되면 다시 나와서 파트너에게 다가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가 멀어질 때마다 불안해하게 되고 그 불안이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집돌이가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집돌이와 문제가 있는 집돌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집돌이는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걸 선택합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어요. 사회적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필요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합니다. 다만 여가 시간에 집에서 보내는 걸 선호할 뿐이죠. 문제가 있는 집돌이는 다릅니다.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사람들이 무섭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렵거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회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게 좋아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분의 3 이상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연구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긴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집돌이는 자신만의 시간과 사회적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주중에 사람들과 어울렸으니 주말에는 혼자 충전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집돌이 남자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전통적으로 남자는 밖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냥하고 정복하고 성취해야 진짜 남자라는 거죠. 집에 있는 남자는 무기력하고 야망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편견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자가 주말에 집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하면 뭐 하는 놈이냐는 시선을 받기 쉽죠. 반면 골프 치러 간다, 등산 간다, 모임 나간다고 하면 활동적이고 사회성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골프도 결국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게임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는 밖에서 하고 하나는 안에서 할 뿐이에요. 왜 밖에서 하는 취미는 인정받고 안에서 하는 취미는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사회적 편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성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게 남자다운 게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알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남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집돌이 남자는 이런 새로운 남성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이 인식은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2,200만 명의 직장인이 완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직장인의 65%가 가능하다면 100%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원격근무를 선호하는 직장인의 78%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업무 몰입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남자를 게으르다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패스트가 유행할 때 고향집에 틀어박혀서 중력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주간이라는 걸 갖는데
1년에 2번 호숫가 오두막에 들어가서 혼자 책 읽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80%를 읽고 생각하는데 쓴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집돌이였다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창의성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가 아니라 혼자 조용히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받지 않고 사회적 압력 없이 순수하게 자기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집돌이 남자가 집에서 뒹굴면서 유튜브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뇌에게 자유로운 연상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돌이 남자라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몇 가지는 점검해 보세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건 아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채워주고 있는지, 아니면 비워내고 있는지, 필요한 사회적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다면 건강한 집돌이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집돌이 남자가 있다면, 특히 연인이라면 그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가 동굴에 있을 때는 나와 같이 뭐 하자라고 조르기보다 충분히 쉬고 나올 때 얘기하자라고 말해주세요. 그가 충전된 후에 당신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기억해주세요. 그는 자신의 소중한 충전 시간을 당신에게 쓰기로 선택한 거니까요. 연애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애정의 문제로 해석하면 끝없는 다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방식의 차이예요. 현명한 커플은 이걸 이해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합니다. 남자에게는 동굴 시간을 보장해주고, 남자는 충전이 끝나면 파트너에게 질 좋은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집은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소입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예의 바른 시민이어야 하고, 관계에서는 좋은 파트너여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이면 됩니다.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 자유가 남자를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두가 달리는 세상에서 멈춰 설 줄 아는 것, 모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강함입니다. 집돌이 남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가끔은 집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